파산을 하면 다 잘 되는가? 물론 망하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에 파산이 잘 안 되는가? 마냥 낙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지, 파산이 안 된다고 채무 조정이 절대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른 절차를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사안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나 같은 경우에 파산이 될지 안 될지를, 또는 회생을 해야 될지 파산을 해야 될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변제를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개인 회생 같은 경우는 일부라도 변제를 하긴 하잖아요. 내 채무가 1억 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월 100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면 3,600만 원 변제하면 나머지 6,400만 원 탕감받는 거잖아요. 이 변제율이 8%, 10% 이렇게 낮은 경우에는 사실상 변제를 안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지만 어찌됐건 변제를 하는 모양새가 있긴 있단 말이죠. 근데 파산 같은 경우는 변제를 하나도 안 하잖아요. 당연히 그 절차가 채무자한테 좀 더 힘들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완전히 기각 사유는 없는데 애매한 게 한 3, 4천 발견이 됐어. 내 배우자나 가족한테 일부 빌렸다가 변제해준 돈이라든지 사업 자금으로 빌렸는데 친척한테 빌린 돈이다. 그래서 갚아줬다. 이런 것들. 대놓고 사치탕진이나 재산 은닉했다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개인회생 같은 경우는 변제금 30만 원 낼 걸 50만 원 내게 하고 50 낼 걸 100만 원 내게 하고 어떻게든 통과는 시켜준단 말이죠. 그렇게 통과하면 36개월 후에 나머지는 탕감이 되니까. 근데 파산 같은 경우는 그 3, 4천만 원이 전부 다 환수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가 좀 적죠. 물론 관제인도 타협을 좀 하긴 하거든요. 3, 4천이 안 되면 한 돈 1,000만 원 받고 그냥 면책해줄 때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 타협되는 확률이 좀 적어요. 회생보다. 아무래도 채무자들이 하기에는 좀 더 힘든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담을 오면 맨 처음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주식 코인 한 거 있냐? 토토한 거 있냐? 그 친인척한테 편파 변제한 거, 가족한테 돈 줘버린 거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다 없다 그러는데, 근데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파산 관제인이 이 은행 기록 내역을 뒤지다 보니까 친척한테 변제한 돈 5천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는 납득을 못하죠. 아니, 내가 사업할 때 저 사람한테 5천만 원 빌린 거 사실인데 그거 갚아준 게 뭐 잘못이냐? 생각의 차이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빌렸으니까 갚아줬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법원에서 볼 때는 이거 친척이니까 걔한테만 돈 갚아준 거 아니냐, 은행 돈 안 갚겠다고 신청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편파 변제를 시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파산 신청하기 직전에 노트북 산다고 200만 원 쓰고, 냉장고 산다고 200만 원 쓰고, 에어컨 산다고 200만 원 쓰고, 중고차 300만 원 주고 한 대 사고, 이렇게 남아있는 돈으로 1,000만 원 넘게 쓰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파산을 신청을 해. 채무자는 아니 이거는 필수적인 생활비 아니냐. 법원이 볼 때는 하나도 필수적이지 않죠. 굉장히 사회성이 있어 보이는 거죠. 법원에서 볼 때는 채무자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저러니까 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자기 객관화의 문제입니다. 채무자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힘든 상황에 심취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상황이 힘든데,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수술하고 가족이 수술하고 병원비 많이 쓰고 얼마나 힘든데 법원이 당연히 나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냉정히 말해서 채무자 내 생각이잖아요.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채권자인 은행 캐피탈사나 가운데서 채권자 편도 채무자 편도 아니고 중립을 지키면서 심판을 보고 있는 법원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몸이 아프고 이러저러 하고 이건 내 사정이고요. 법원에서 볼 때는 사치탕진도 없고 편파 변제도 없고 깔끔해야지. 사업하다가 힘들어져서 이제 몸이 아파서 취업도 하기 힘들다거나 이런 사정이 있어야 파산을 해주겠죠. 대부분 채무자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 벌써 몇 년 된 일인데 채무가 2억 정도 있는 채무자였는데 뭐 몸도 안 좋고 이래서 일하기 힘들다고, 그래서 파산 사건을 진행을 했는데 이분이 부당하게 사용한 돈이 발각이 돼가지고 환수금이 1,400만 원 나왔거든요. 그 채무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디 가서 1,400만 원을 마련해서 파산 절차를 종결하란 말이냐. 근데 한 발 빠져서 이 상황을 객관화해서 쳐다보면 95%를 탕감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억지로 취업을 해서 개인회생을 했었어도 변제율은 어차피 5% 이상은 나오니까 이거보다 변제를 더 해야 돼. 물론 억지로 취업하면 그 취업 상태가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은 다시 파산을 해야 되겠지만, 힘들어 죽겠는데 1,400이냐 내야 되냐, 이거는 본인 생각이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2억을 빌려줬는데 95%를 탕감당하고 1,40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법원의 관제인 입장에서도 봐주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죠. 법원도 인내심이란 게 한계가 있는데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 해놓고 계좌 열어보니까 부당하게 사용한 거 이것저것 발견된 거 많은데, 알겠다고 형편 어려운 거 알겠으니까 다 빼고 1,400만 환수금 내라 하는데 그 돈도 못 내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하다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힘든 건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 발 물러나서 상황을 객관화해서 보셔야 됩니다. 법원 입장이나 채권자 입장도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뭐고 내놓아야 되는 건 뭔지 이해해서 나한테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지, 마냥 내 입장만 무지성으로 나 힘들다 이 말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냉정히 말해서 돈을 빌린 건 채무자잖아요. 돈은 원래
원래 다 갚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거의 다 탕감해주겠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그 돈도 못 내겠다 그러면 지금 상황을 좀 객관화를 못 하시는 거지. 네 번째 사유가 마음이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파산을 망했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예전에 있던 사안인데 그 주식으로 빚진 사람이에요. 근데 보증금이 있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재산도 없었고 나이가 많아서 취업도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네 변호사 사무실을 다 돌아봤는데 전부 다 파산 안 된다, 다 거절하겠죠. 또 그게 당연한 상담입니다. 주식 코인으로 전부 다 날렸는데 파산이 된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사무실이죠.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이거는 파산이 안 되는 게 원칙이다. 제가 그 사장님 연배를 보니까 나이도 많으시고 어디 취업하기도 쉽지 않으실 거고 환수금이 일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거라도 줄여볼 테니까 그래도 파산 한번 해보긴 해보겠느냐. 근데 이건 실패해도 파산이 안 돼도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된다. 자기는 무조건 해보겠대요. 다 안 해주겠다 하니까 자기는 시도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지. 이렇게 몇 번을 확인하고 파산을 신청을 들어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 됐습니다. 운까지 많이 따랐어요. 소액보증금 빼고 1,600만 원이었나? 그 정도 환수금만 받고 나머지는 탕감해주겠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진짜 잘 나온 거잖아요. 원래는 해주면 안 되는 건데 해주고 소액보증금도 다 보호받았고 얼마나 결과가 잘 나온 겁니까? 저는 당연히 그분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실망하시더라고요. 이 돈을 내가 왜 법원에 내야 되냐, 환수금을 왜 내야 되냐. 이분이 처음 파산을 시작할 때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모든 곳에서 거부당하고 또 거부하는 게 당연했고요. 심지어 주식 탕진인데 근데도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해보겠다고 시작한 사람이 뒤에 가니까 그 돈도 내기 싫다 이거죠. 마음이 바뀌는 거죠. 특히 주식 코인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하다 힘든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도 힘들게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은행 담당자한테 힘들게 좋은 대출 상품 소개받아서 빌린 게 많기 때문에 좀 미안해해. 상거래처에도 미안하고 은행한테도 미안하고 이런 게 좀 있는데 주식 코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신용대출 쉽게 빌려서 투자한 거잖아요. 쉽게 빌려서 쉽게 탕진했으니까 약간 계산적으로 아니 내가 왜 돈 몇 푼 더 내야 되냐 이런 태도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태도가 다른 것은 본인한테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망하는 사안이 주식 코인 토토 탕진인데 취업 못하겠다는 사람. 결국은 이런 탕진성 사유가 많을수록 취업을 권유해서 회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회생 같은 경우는 청산가치 전액 반영되는 게 원칙인데 전액 반영이 안 되면 일부라도 반영해서 내가 되는 데까지 열심히 변제해주면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회생을 권유하는데 자기는 취업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파산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원칙이니까 지금 취업이란 거를 대단하게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부라도 탕감을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어디 아는 형님 가게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회생 재판하는 동안은 그래도 좀 출퇴근 하시라고요. 취업해서. 그렇게 해서 회생으로 통과하면 채무가 그래도 많이 감축되잖아요. 감축한 채무를 친척들이나 주변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 탕감받고 일부는 내가 일해서 변제하고 전부 탕진인데 파산하겠다, 취업도 못하겠다, 일도 하기 싫다, 변제금 10만 원도 못 낸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법원에서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오늘 설명은 파산이 망하는 경우 파산은 왜 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채무자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채무가 생긴 자체가 잘못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 입장만 생각할 게 아니고 한 걸음 빠져나와서 법원이나 채권자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나의 회생이나 파산을 좀 더 부드럽게 진행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냥 잘 된다, 무조건 잘 된다, 다 탕감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현실이란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많이 힘든 상황도 알겠지만 한 발 물러나서 법원이 나의 계좌를 나중에 열람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회생을 할지 파산을 할지 결정하시고 파산으로 갔을 때 환수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